AA 특히 뭐 GPT-4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거대 언어 모델들 있잖아요. 네,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죠. 맞아요. 그런데 이 모델 크기가 수천억을 넘어서 이제 조 단위 파라미터를 향해 가면서 모두가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닥치니 정말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 메모리 장벽, 메모리 월 문제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AI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GPU는 계속 빨라지는데 정작 데이터를 먹여주는 메모리의 용량과 속도가 그야말로 발목을 잡는 현상이에요. 비유하자면 페라리 엔진을 얹어놓고 연료 공급 파이프는 경차 수준인 거네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제 성능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답답한 메모리 장벽을 허물기 위한 어쩌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기술에 대한 심층 보고서입니다. 이름이 바로 고대역 폭 플래시, HBF죠. 네,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 이 자료들의 핵심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연 이 HBF가 현재 AI 메모리의 왕인 HBM을 보완해서 한 2, 3년 안에 엔비디아 GPU에 탑재될 거라는 전망이 현실성이 있는가? 오늘 바로 그 가능성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 HBF가 대체 뭔지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그 용량은 정말 큰 낸드 플래시 있잖아요. 네, SSDS는 그렇죠. 거기에다가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HBM의 전매 특허 패트징 기술, 그 TSV를 이식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네. 지금까지 메모리 세계는 빠르지만 비싸고 용량 작은 D램, 그러니까 HBM 같은 거요. 그리고 느리지만 싸고 용량 큰 낸드 플래시, 즉 SSD. 이 두 개의 극단으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간극이 엄청났죠. HBF는 바로 그 엄청난 간극을 메우는 말 그대로 제4의 메모리 계층을 목표로 하는 기술인 거죠. 자료를 읽다가 KIST 김종호 교수님의 비유를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 비유요? 저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HBM이 GPU 바로 옆에 있는 책상이라면 HBF는 그 책상 바로 밑에 뚫어놓은 거대한 지하 서고라는 겁니다. 이야, 완벽한 설명이죠. 네, 이 개념의 핵심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필요할 때마다 방대한 자료를 지체 없이 바로 책상 위로 꺼내 쓸 수 있는 거대한 개인 도서관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하 서고라는 말, 오늘 꼭 기억해 두시면 대화가 훨씬 재밌어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것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낸드 플래시는 SSD에 쓰이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느리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HBM 급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건지 그 기술의 비밀부터 좀 파헤쳐 주시죠. 그게 바로 HBF 기술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마법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마법이요? 네, 첫 번째 마법은 바로 TSV,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입니다. HBM 만들 때 쓰는 그 기술이군요. 맞습니다. HBM 만들 때 D램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각 층을 엘리베이터로 연결하는 기술이잖아요. HBF도 똑같습니다. 낸드 다이를 수직으로 쭉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도 엘리베이터를 뚫고요. 그렇죠. TSV 기술로 칩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멍을 수천 개를 뚫습니다. 데이터가 위아래로 이동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가 옆으로 빙빙 돌아갈 필요 없이 최단 거리로 움직이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TSV로 위아래 고속도로를 뚫어서 신호 경로를 줄인다. 하지만 차가 다니는 도로, 그러니까 낸드 자체의 속도가 느리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한 것 아닌가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마법인 막대한 병렬 처리가 등장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물량 공세 전략이에요. 물량 공세요? 네, 일반 SSD가 데이터 통로, 즉 채널을 한 4개에서 16개 정도 쓴다고 하면요. HBF는 낸드 전체를 수백, 수천 개의 미니 어레이로 아주 잘게 나눕니다. 그렇게 잘게요? 그리고 그 각각의 독립적인 데이터 통로를 다 열어주는 거죠. 샌디스크가 제시한 설계인데 낸드라는 도로 자체는 느리지만 그 도로를 1024차선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1024차선이요? 와. 네, 느린 차선 수천 개가 동시에 움직이니까 결과적으로는 KTX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옮기는 셈이 되는 거죠. 와, 개별 속도의 한계를 그냥 양으로 압도해버리는 거군요. 발상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쌓고 통로만 넓힌다고 끝은 아닐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통제하는 두뇌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HBF 스택 맨 아래층에는 로직 다이라는 아주 똑똑한 두뇌가 있습니다. 로직 다이. 네, 이 로직 다이 때문에 HBF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능동형 메모리로 불리는 거거든요. 능동형 메모리요? 네, 단순 제어만 하는 게 아니라 낸드의 고질병인 데이터 오류를 실시간으로 고쳐주고요. ECC, 특정 부분만 달지 않게 골고루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수명을 관리해주고 심지어요. GPU가 다음에 무슨 데이터를 찾을지 미리 예측해서 지하 서고에서 꺼내다 대기시키는 이른바 데이터 예측 인출, 프리패칭 기능까지 수행합니다. 와, 이건 그냥 저장고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메모리라는 거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시장에서는 현재 최강자인 HBM과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똑똑한 지하 서거가 HBM이라는 책상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뛰어나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 건가요? 그 비교표를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가장 압도적인 건 역시 용량이죠. 차세대 HBM인 HBM4가 64GB 정도를 목표로 하거든요. 네, 64기가. 그런데 HBF는 단일 스택으로 무려 최대 1.6TB까지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1.6테라요? 기가바이트가 아니고요? 네, 테라바이트입니다. 적게는 16배, 많게는 20배가 넘는 이건 비교가 무의미한 수준이죠. 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수족의 파라미터로 된 초거대한 AI 모델 전체를 GPU 바로 옆에 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저 멀리 있는 느린 스토리지까지 데이터를 가지러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수치를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데 낸드 기반인데 대역폭 목표치가 1.6TB per sec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지금 최상급 HBM3랑 거의 맞먹는 수준 아닌가요? 맞먹거나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물량 공세가 이 정도의 파워를 내는 겁니까? 네, 그 1024차선 고속도로의 위력이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HBF에게도 명확한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 응답 속도입니다. HBF의 지연 시간은 약 10마이크로초 수준인데 나노초 단위에서 노는 D램 기반의 HBM보다는 여전히 수백 배 느립니다. 아, 수백 배나? 네,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반응하는 속도가 아직은 D램을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GPU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무르면서 직접 연산을 수행하는 메인 메모리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겠네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HBF는 HBM의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아, 파트너. 네,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거든요. HBF는 GPU가 직접 연산하는 메인 메모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 HBM이라는 책상이 비지 않도록 지하 서구에서 쉴 새 없이 데이터를 퍼다 날라주는 L4 캐시 또는 니어 스토리지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고속 연산은 HBM에서, 거대 데이터의 보관과 공급은 HBF에서 완벽한 분업 체계네요. 바로 그거죠. 완벽한 분업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역할 분담이 명확하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기술 왜 지금 필요한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 시장이 원해야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지금 AI 시장, 특히 추론 분야의 변화가 마치 HBF를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료에서 KV 캐시와 MOE 모델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네, AI 모델이 똑똑해지면서 메모리를 쓰는 방식이 아주 골치 아프게 바뀌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KV 캐시 병목 현상입니다. KV 캐시요? 네, 우리가 챗GPT 같은 챗봇과 10분 이상 길게 대화를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LLM은 이전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기 위해서 KV 캐시라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계속 쌓아둡니다. 아,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데이터군요. 그렇죠. 문제는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데이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금싸라기 땅인 HBM 용량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HBM이 꽉 차버리면 더 이상 긴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픈 KV 캐시 문제를 HBF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상적인 해결책이죠. HBM만큼 빠르진 않지만 일반 SSD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빠르면서도 훨씬 저렴하니까요.
비싼 펜트하우스 HBM은 핵심 연산에만 집중하게 하고 덩치 큰 짐인 KV 캐시는 바로 아래층의 넓은 창고 HBF로 옮겨버린다. 아주 효율적인 전략인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모의 모델, 즉 전문가 혼합 모델은 또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나요? GPT-4 같은 최신 모델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전문가 뇌를 묶어놓은 형태입니다. 언어 번역 전문가, 코딩 전문가 이런 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그에 맞는 전문가 몇 명만 깨워서 일을 시키는 방식이죠. 아주 효율적인데 문제는 자주 쓰이지 않는 잠자는 전문가들까지 항상 비싼 HBM 펜트하우스에 상주시켜야 하느냐는 겁니다. 아, 이건 명백한 낭비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HBF가 이 잠자는 전문가들을 위한 완벽한 대기실이 될 수 있겠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HBF에 대기하고 있다가 호출을 받으면 HBM으로 빠르게 올라가서 일을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스템 전체를 구축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를 쓰고 지울 때마다 수명이 줄어드는 내구성 이슈가 있잖아요. 네, 중요한 문제죠. 데이터 센터처럼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읽고 쓰는 환경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우려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HBF는 셀 하나에 1비트만 저장하는 PSLC 모드로 작동합니다. PSLC 모드요? 네, 셀의 데이터를 빡빡하게 채워 넣는 대신 쾌적하게 1인실만 쓰게 해서 안전성과 수명을 극대화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쓰기 수명이 일반 낸드의 수십 바인 10만 회까지 늘어납니다. 와, 10만 회요? 네, 그리고 둘째, 더 중요한 건 AI 추론 작업의 특성입니다. 추론은 이미 학습된 모델을 읽는 작업이 90% 이상이에요. 아, 대부분 읽기 작업이군요. 그렇죠. 쓰기 작업은 KV 캐시를 업데이트하는 등 일부에 불과하죠. 따라서 10만 회라는 쓰기 수명은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수년 이상 사용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내구성입니다. 자, 기술도 탄탄하고 시장의 필요성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모든 시나리오의 정점, 2에서 3년 후 엔비디아 GPU 탑재. 네. 이 시나리오,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건 그저 업계의 희망사항일까요? 아니면 예정된 미래일까요? 이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따져보려면 몇 가지 조각을 맞춰봐야 합니다. 우선 HBM의 아버지라 불리는 카이스트 김종우 교수가 있죠. 네, 그분요. 이분이 2027년 상용화를 거쳐 2028년경 엔비디아 GPU에 통합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점을 예측했습니다. 업계와 가장 긴밀하게 연구하는 분 중 한 명이라 이 발언의 무게는 단순한 추측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HBF가 매력적인 카드일까요? 굳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지금도 메모리 용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ICMSP라는 기술을 발표했죠. ICMSP요? 네. 이건 SSD 여러 개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KV 캐시 저장소로 쓰는 방식인데 네트워크를 거치다 보니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 속도가 문제군요. 그렇죠. 그런데 HBF는 GPU 바로 옆에 붙어서 직접 연결되니 비교도 안 되게 빠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따라서 엔비디아가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청사진은 HBM, 즉 초고속 연산을 담당하는 부분과 네. HBF, 고속이면서 대용량 데이터 공급을 맡는 부분, 그리고 ICMSP, 초대용량 자료를 보관하는 부분, 이렇게 이어지는 완벽한 3단계 메모리, 계층 구조로 완성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빈틈없는 3단 로켓 같은 구성이네요. 특히 최상위 GPU에는 HBM과 HBF가 아예 하나의 패키지에 함께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매우 유력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리는 AI 제국의 청사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2026년에 첫 샘플이 나오고 2027년에는 추론 전용 AI 가속기에 먼저 탑재돼서 시장 반응을 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8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주력 GPU인 루빈 플랫폼의 HBM과 함께 탑재된 제품이 양산되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은 곧 새로운 전쟁터를 의미하죠. 이 거대한 시장을 두고 벌써부터 선수들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의 동맹이 아주 흥미롭네요. 이 두 회사의 조합은 그야말로 완벽한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제패하면서 쌓아올린 세계 최고의 TSV 공전 기술과 패키징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와의 끈끈한 파트너십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반면 샌디스크는 낸드 플래시 원천 기술과 고성능 컨트롤러 설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D램 기술이 없는 샌디스크에게 HBF는 AI 메모리 시장에 진입할 유일한 티켓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이 둘이 손잡고 기술 표준을 선점해서 시장을 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또 다른 거인 삼성전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HBM 시장에서 한번 주도권을 내줬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더 절치부심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의 경험 때문에 차세대 기술인 HBF에서는 절세 뒤처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현재는 독자적인 PBSSD라는 대용량 솔루션을 개발하면서도 SK하이닉스, 샌디스크가 주도하는 HBF 컨소시엄 참여를 저울질하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 양쪽을 타보고 있군요. 네, 표준 경정에 합류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 규격으로 맞불을 놓을 것인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셈이죠.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뤘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확인한 HBF는 단순히 더 빠른 SSD 같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죠. AI 시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메모리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컴퓨팅 구조 자체를 재정의할 제4의 메모리 계층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HBM의 용량 한계를 극복해야만 하는 기술적 필연성,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라는 강력한 추진체의 등장, 마지막으로 시장의 지배자인 엔비디아의 필요성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이제 HBF의 상용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봐야겠군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HBF가 메모리 진화의 끝은 아니겠군요. 이 지하서고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바로 HBS, 하이 밴드위트 스토리지라는 개념인데요. HBS요? 네, 이건 아예 낸드와 D램을 하나의 패키지에 3D로 통합해서 쌓아 올리는 속도와 용량을 모두 잡는 궁극의 메모리 기술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2029년 이후를 목표로 이 기술의 로드맵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끝이 없네요. 결국 HBF는 메모리가 더 이상 컴퓨터의 부품이 아니라 컴퓨팅의 중심이 되는 메모리 중심 AI, 즉 메모리 센트릭 AI 시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징검다리네요. 네, 향후 10년간 AI 인프라를 지탱할 핵심 기술로서 이 변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